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미국 시장에도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끝을 냈고 다우, 나스닥 할 거 없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은 24일날 장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좀 편안하게 보내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11월 주택 판매 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또 개인 소비 지출도 5.7%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가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훨씬 약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하여튼 모든 좋은 얘기가 다 이제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산타클로스가 뉴욕에서 바로 서울로 그냥 왔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쿄든지 타이페이, 홍콩 이런 데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고, 주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 아예 300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과 함께 이제 기관들은 뭐 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오늘도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갔고, 외국인들도 뭐 제한적이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뭐 큰 폭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늘리진 않았지만 일정 매수 우위 간극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종일 순매수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시간이 갈수록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939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9,160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무려 1조 1,28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든지 연말돼서 정리해야 될 물량이 오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끝날 무렵에 약간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3012.43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0.48% 오르면서 시장 끝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7%나 상승하면서 첫 시세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잠시 매도를 보였어요. 그때 지수가 이제 조금 내려앉기는 했지만, 곧바로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매수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기관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아주 매수를 보였던 개인들은 뭐 예측한 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72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2,57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4,282억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1조 5,400억, 1조 5,50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량 이제 털릴 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뭐니 해도 이제 삼성전자 뭐 얘기 좀 하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8만 원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100원 모자라는 아쉬움에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8만 500원으로 어제보다 600원 오르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45만 주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잠시 이제 좀 숨고르기를 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이제 재상승을 시작을 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반도체 쪽에 좀 편안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기대할 만하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
리포트들이 그거 얼마 전만 해도 상당히 다른 상황이에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도 SK 하이닉스도 500원 오르고 그래서 12만 8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600원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미국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그 R&D 조직을 미래차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한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대차가 나빠서가 아니고 현대차 잘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데 왜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핵심적으로 이걸 딱 알려주질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IR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좀 둔하다. 그래서 무슨 자동차 회사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이런 제조업 같은 기반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약간 첨단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거는 얘기도 못 꺼내요. 그거 갖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미래지향적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현대차는 그동안에 뭐 그랬잖아요. 뭐 자동차 배터리도 내줘야지 않겠다.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소식 아니에요. 뭐 내재화를 하든 안 하든 뭐가 유리하든 자동차가 배터리로 가는데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그거를 밖에서 샀쓴다는 건 좀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 후에 배터리 개발 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했어야 됐어요. 이거 뭐 이런 거를 딱 전해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세트메이커도 뭐 언제까지는 우리는 내연기관차 이제 안 만든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획기적인 선을 긋는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납품업체들이 일제히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삼형제 다 올랐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현대차가 6,500원이나 올랐고 모비스도 6,500원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특이하게 보이는 게 리오프닝 주예요. 그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자주 그럴 건데,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가 뭐 선도주는 못 되겠지만 주도주는 못 되겠지만 자주 이제 이런 소식을 우리한테 전할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FDA가 화이자에 의해서 머크의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또 그 리오프닝 관련 항공, 크루즈, 여행 뭐 이런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우리 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식약처가 그렇게 이제 승인받은 파이자, 머크 이 두 군데 그 경구용 치료제를 연말까지 우리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주가 오늘 이제 다시 조명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롭게 나온 것 중에서 특이한 건데 PCB 관련주, 그 PCB 회로판이죠. 회로기판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불을 당긴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나왔던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베트남의 FCBGA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지판인데 플립칩 볼 그리드 알로이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근데 이 생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그 패키지 그 기판 중에서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FCBGA라는 이거를 만들기가 가장 어렵대요. 이게 가장 고난이도 기술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신한금 같은 데서는 이제 리포트로 의견으로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시장과 함께 성장할 거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다시 재조명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신경 많이 써온 거지만 삼성전기도 좀 이제 눈여겨볼 뭐 벌써부터 그랬지만 또 이런 새로운 걸로 그 반도체 패키지판 관련해서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제 복장 보고 아셨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오늘 8.15 머니톡 녹화를 하고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8.15 머니톡이 뭐 오늘 빠르면 오늘 늦게라든지 해서 주말 동안 제 영상이 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주로 내년도 2022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전망들, 증권사들의 전망들을 놓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성탄절이시지만 시간 나시면 8.15 머니터를 쭉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100만 개미는 오는 31일 날 2022년도 투자에 대한 특집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그거 보시고, 이번 주말에 8.15 모니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일 날 연말 때 100만 개미에서 만든 특집 보시고, 그러면 뭐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다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왠지 이 산타가 올 것 같은 느낌은 뭐지 뭐 이제 이런 썸네일도 달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그때 그런 느낌이 왔죠. 이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결국 산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커밍 투 타운 그러니까 우리 서울 한국 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산타의 선물이 큰 선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에 좀 그래도 희망을 좀 줬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오늘 뭐 대만도 뭐 0.08% 올랐고 상해는 0.61 빠졌고 뭐 니케이도 뭐 0.086, 0.05 빠졌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오늘 이제 항생도, 홍콩도 0.13 정도 오르고,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0.48%나 올라서, 여타의 아시아 시장 건너뛰고, 뉴욕에서 바로 서울까지 온 산타는 참 고맙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진짜 제가 당주라서 무슨, 무당 얘기하는 것 같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도 반갑고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오늘 뭐, 연휴 지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백만개인 당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주말을 보내실 수 있고, 더군다나 이번은 이제 성탄절 주말인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산타는 약속을 지켰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형이 하학적으로 확 낮춰서 얘기하면 사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언제까지? 28일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28일까지 개인들이 판다는 거를,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뭐 파는 거 막 쫓아 올라가면서 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턱턱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관은 많이 받았네요. 9천억이 넘게 받았으면 많이 받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간 그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은 뭐 2천억이 안 되게 그걸 계속 자기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니네 파는데 나 높이 사기 싫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며칠째 지금 거듭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 판단엔 월요일, 화요일도 좀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 갑자기 뭐 그렇지는 않고 이제는 이제 뭐 실제로 시장은 열리지만 사실 방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니네가 팔면 우리는 그냥 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29일이 되면 이제 배당락이 되잖아요. 빠르면 29일부터 이제 배당락 되면
기관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배당락서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넘어가면서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뭐 순간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기관은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뭐, 제 생각에는 이제 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초에 우선 그 중소형주가 먼저 좀 움직여요. 늘 이제 그게 패턴인데,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패턴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시장이 이제 탁 리커버를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이제 2022년에 시장이 우리들 말로 어떤 꼬라지로 갈 건가가 되게 이제 감이 잡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똑같은 날인데 갑자기 1월 됐다고 뭐가 상황이 달라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그게 의미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늘릴 건지, 주식을 얼마나 늘려갈 건지, 또 무엇을 늘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확대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주식 60에 현금 40 갖고 넘어가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또 한 번의 그 기회가 있어요. 시장, 이제 내년을 맞는.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머니톡 보시고, 8.15 머니톡 보시고, 또, 백만개미 금년 마지막 영상 보시고 이러면 대충 어떤 것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연초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자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연휴 끝나고, 아니, 이번 주말 끝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되건 어쨌든 간 저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끝난다는 게 더없이 기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8.15 모니터에서도 얘기를 조금 전에 하고 왔는데, 뭐 당연히 자동차 질문 나오죠. 자동차 좋은데 제일 답답한 게 이거 우리 상당히 잘못하면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뭐 반도체 공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반도체 공급은 뭐 우리만 현대 기아차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는 금방 다 아는데 왜 걔네는 안 그러고 우리만 그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우리 안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현기차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기차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동차가 여태까지 자동차 산업이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의 바뀌던 흐름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현대차가 차고 앉아야 될 영역에 대한 확실한 코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음악적 실력이 많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전부 다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그런 거를 바라는데 그 선명성을 높이는데 현대차가 잘 못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전체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얘기, 그런 거, 안 해도 될 얘기, 그런 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게 그 선명성을 높였어요.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 쪽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 미래 지향적인 차로 가겠다. 그리고 엔진 개발 이거 없애고, 이제는 우리는 배터리 개발 쪽으로 간다. 당연하죠. 차가 전기차인데 배터리 개발을 안 하고 무슨 자동차 회사입니까? 그건 그냥 세트 메이커죠. 예를 들어서 모터 사고, 배터리 사오고, 그리고 짜맞추기만 하면 그게 무슨 자동차 회사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딴 데는 말할 것도 없고 한쪽으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회사랑 계속 사가면서도 한쪽으로 자기네들은 계속 내재화를 차근차근 해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예,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특별하게 아주 럭셔리카로 제한된 수량만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그런 메이커라면, 그러면 뭐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우리는 얹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도 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게 터져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저는 살아나는 게 좀 하반기로 가지 않을까, 내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면 그 오미크론 이렇게 돼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그 다운되는 거 종식 시나리오로 자꾸 가고 그 프렌들리하게 같이 지내는 이런 걸로 가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서 더군다나 반도체는 무슨 배를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날르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이거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성탄절 이브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끝나서 여러분도 다 기분 좋으시고 저도 천만 다행이다. 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주 영상 올리기 뭐해서 어제 이제 제가 슬콘생의 여러분이라는 거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어요. 감사하고 이거는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늘 여러분한테 감사드리는 백만개미 당원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셔서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없으면 뭐 제가 이거 뭐 떠들어야 소용없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성탄절 휴일도 각자 개인 모두 이제 축복 속에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간 백만개미는 올해 마지막 날 특집으로 2022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